통계 기말고사 대비 대단원 학습점검 교재 48쪽에서 52쪽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건데 이때 이제 검은 공의 개수, 검은 공은 6개가 있었습니다.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예요. 그때 이제 p, x가 2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게 검은 공의 개수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를 만약에 구성하신다 그러면 x가 0, 1, 2, 3까지 가능하죠. 검은 공의 개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표를 구성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확률 변수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면 전체 확률 1에서 이 x가 3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해요?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x가 2 이하일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확률 1에서 우리가 x가 3일 때를 빼주면 됩니다. 그쵸? 1 빼기. 그럼 얘는 뭐냐면 전체 우리는 4개와 6개, 총 10개가 들어있는 그 공간,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여기 뭐 하고 있냐면 3개를 지금 꺼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검은 공이 3개였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6시 3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6분의 5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문제 2번. 각 면에 1, 1, 2, 2, 2, 3에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어요.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확률 분포표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 x라고 하는 게 던져서 나온 눈의 수라고 했으니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이렇게 3가지가 있게 되고요. 그때 이제 px는 x라고 쓰고 1이 지금 보면 이 전체가 6개인데 6개 중에 2개, 2가 3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률이 6분의 2, 6분의 3, 6분의 1이죠. 물론 이제 이걸 원래 약분을 하는 게 맞으나 어차피 평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통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 x1, 그 다음에 확률 6분의 2, 그 다음에 6분의 3, 그 다음에 3 곱하기 6분의 1을 계산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6으로 통분을 하면 2, 6, 8에다가 3이니까 11이죠? 그래서 요 기대값이 뭐가 나온 거예요? 6분의 11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기대값이 4이고요. x제곱의 평균이 25일 때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근데 표준 편차를 바로 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분산을 먼저 구해볼 건데 분산이라고 하는 아이는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근데 우리가 이걸 보통 교과서에서는 m을 많이 썼었죠. 요거 m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면 문제 다 나와 있네요. 25 빼기 16이니까 9가 돼요. 그래서 분산이 지금 9인 상황이죠. 그러면 시그마 x는 양의 제곱근이니까 3입니다 하고 동그라미 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럼 이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이게 나와 있어요. x에 대한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ax, b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일단 살짝 써놓으면 이 ax 더하기 b라고 하는 i는 a, 이 x 더하기 b가 될 테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값은 얘도 필요하고요. 그쵸? 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 a랑 b도 알아야 돼요. 3가지를 알아야 돼요. 3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뭐가 눈에 띄냐면 이걸 이제 3개를 합치면 항상 1이죠. 그러면 바로 b가 1이다 라는 게 나오고 b가 1이니까 이 연보라색 부분을 해결을 하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a가 지금 1인데 요거 계산하시면요 4분의 3이에요. 4분의 3과 a를 더해서 1이다? 아, a는 뭐예요?
A는 4분의 1이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이제 얘를 해결했고 얘를 해결했어요. 그럼 드디어 얘도 해결해야겠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될까요? 네, expectation x, 확률 변수, 확률 변수, 확률 변수, 확률을 곱하면 얘가 이제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지금 expectation x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다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A가 4분의 1이었고 기대값이 1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1이니까 정답은 뭐예요? 4분의 5입니다 하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각면에 1, 2, 3, 4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정사면체는 면이 다 이제 정삼각형이어서 그 나올 확률이 다 4분의 1로 같겠네요. 그죠? 네, 그런 생각해 보시고요. 이 정사면체를 던져서 바닥에 놓인 면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럼 확률 변수 x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뭐가 될까요? 예, 적혀있는 숫자 1, 2, 3, 4가 되겠죠. K1이고요. 그 다음에 px는 x라 두고요. 얘는 다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물어보는 게 얘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4vx가 되겠죠. 그럼 어쨌든 x의 지금 분산은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기대값부터 해야겠죠? expectation x,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계산을 하시면 얘가 이제 2분의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x제곱의 평균에서 이제 기대값의 제곱을 빼야 되는데 이제 먼저 얘를 구해볼게요. 그럼 얘를 이제 구해보면 네, 제곱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구하면 얘가 2분의 15가 돼요. 그래서 여기 계산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다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하면 2분의 15 빼기 요거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요거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 그럼 얘는 4분의 5가 돼요. 그래서 분산이 4분의 5가 나왔으니 우리가 얘를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4 곱하기 4분의 5.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가 아니라 5입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어느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이 0.9, 자유투를 성공한다 0.9, 이 선수가 100번의 자유투를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100번을 계속 하면서 된다, 안 된다, 성공한다, 성공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항분포예요. 그죠? 이항분포 100, N, P 성공한다. 지금 보면은 여기 성공한 횟수가 확률 변수 x로 나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지금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expectation x는 np니까 100 곱하기 0.9니까 90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먼저 구할까요? n, p, q. 그럼 9가 되겠죠? 네, 그러면 시그마 x는 루트 9가 되니까 3이죠.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와 얘 합이니까 93입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근데 보겠습니다.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이항분포 N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의 평균이 5다. 분산이 4야. 그러면 과연 이 x의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구했을까? expectation x는 np로 구해서 얘가 5고요. 분산은 npq로 구해서 이제 4인 건데 위아래를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요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씩을 정리를 하면 5q가 4예요. q가 5분의 4인데 사실은 이 q라고 하는 것은 1 빼기 p니까 1 빼기 p가 5분의 4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따라서 p는 5분의 1인 거죠. 그럼 다시 이 아이를 위로 올려서
뾰롱하게 일로 갖고 가게 되면 p 자리에 5분의 1을 넣으면 n 5분의 1은 5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서 n이 25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p분의 n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p분의 n이라고 하는 거는 p가 5분의 1이고 n이 현재 25니까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125입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네,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확률 변수가 두 개가 등장하네요. 확률 변수 x는 얘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가 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i는 y, 확률 정규분포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정보에서 두 개를 좀 구분을 해놨는데 일단 문제를 좀 파악을 좀 해야겠죠? 근데 이 문제는 아주 재밌는 문제네요. 그죠? 왜? 표준 편차가 같아요. 표준 편차가 같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평균으로부터 벌어진 정도가 지금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같은 모양이에요. 같은 모양인데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겠지만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위치만 다를 거예요. 평균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대칭 축의 위치만 다를 것이고 이제 모양은 같겠죠.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이제 벌어진 정도가 이제 같을 텐데 문제를 좀 볼 건데 일단 이제 보시면 여기 요거를 좀 해석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평균이 10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여기 10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평균이 10이니까 요렇게 생긴 그림이잖아요. 요렇게 생긴 그림인데 10보다 작거나 같다. 1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근데 10보다 작거나 같은데 10이 지금 평균이니까 아주 큰 값이 뭔 거예요? 절반이겠죠. 그럼 여기를 의미를 하는 걸 텐데 여기가 얼마죠? 0.5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조금 변환을 좀 해보면 0.5보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클 확률은 0.5보다 커. 이렇게 되면 지금 y에 대한 정보를 모르지만 일단 대략 생각을 해보면 y도 지금 평균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i일 텐데 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5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하는 건 결국 이거죠. 25라고 하는 숫자는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왼쪽에 있어 라고 해서 대략 일반적으로 그리면 이런 상황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조금 종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모양이 같아요. 얘는 10x, 얘는 지금 몰라요, 평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그릴 건데 이게 지금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똑같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다르다, 그죠? 여기 지금 25는 어쨌든 한 이쯤에 있는 것 같아요. 한 이쯤. 근데 이제 얘를 또 이제 해석을 해봐죠.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fx고요.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gx예요. 근데 15라고 하는 값은 아마 10보다는 오른쪽이니까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죠? 15. 그쵸? 근데 얘가 뭐라 돼 있냐면 x가 15일 때의 확률 밀도 함수의 값과 y가 25일 때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이 같다란 얘기인데 아까 우리가 25를 추측을 좀 해보면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좀 왼쪽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 두 아이가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모양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평균으로부터 5 정도 벗어난 값이 지금 15인 건데 높이가 지금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여기가 25야?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차이가 이제 평균으로부터 차이가 얼마여야 돼? 얘도 5여야겠죠.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아, 얘는 평균이 뭐야? 평균이 25에서 5를 더했으니까 평균이 30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m이 30이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y라고 하는 아이는 평균이 30이고 표준편차가 3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y가 3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이제 표준화하면 36 빼기 30, 그 다음에 3 이렇게 하면 PG 해서 2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아이인데 이 아이는 이렇게 지금 표준화된 상태에서는 평균 0이죠. 2는 여기 있고요. 이만큼인 건데 여기는 0.5고요. 그 다음에 P 0에서부터 2까지가 0.477이니까 정답은 0.9772예요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잘 한번 해석을 해보셔야 되고 이 문제 중요한 거는 그거네요. 그죠? 표준편차가 같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 시간의 평균 시간은 48시간이고 표준편차가 10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이 학생의 봉사 시간이 58시간 이상일 확률. 여기서 주어진 확률 변수는 학생들의 봉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봉사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은 지금 봉사 시간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평균이 48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궁금한 것은 x가 58시간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PG 58 빼기 48 그 다음에 평균으로 하면 얘가 이제 1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얘는 항상 평균 0입니다. 표준 정규분포는. 그 다음에 1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걸 뒤에서 보시면 0에서 이제 1까지가 0.3413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0.5라고 하는 이 전체 반쪽에서 0.3413을 빼면 되니 계산하시면 0.785 1587 그래서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온 음료 한 병의 용량이 지금 보면 이온 음료 한 병의 용량이라는 확률 변수가 등장하고 있고요. 평균이 250ml이고 표준 편차가 0.5ml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온 음료 한 병의 용량이 248.5ml 이상 251.5ml 이하일 때 합격품으로 처리합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이온 음료 10,000병 중에서 합격품의 개수.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문제는 확률 변수가 두 개가 이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위에서 아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위가 아니라 아래를 먼저 좀 볼게요. 이 공장에서 10,000병 중에서 합격품의 개수의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합격품의 개수라고 하는 걸 확률변수 x라고 하게 되면 x는 지금 제 앞에 10,000병이 있는데 이 10,000병을 하나하나 보면서 합격이다, 아니다, 합격이다, 아니다 이제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률변수 x 합격품의 개수는 시행을 이제 10,000번을 할 거고 합격품이다, 아니다 하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합격품 1 확률이 들어간다면 이 합격품 개수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말은 이 x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만 곱하기 p로 대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합격품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합격품일 확률이 지금 이제 보면 여기 위에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온 음료 한 병의 용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병의 용량을 확률 변수 y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y가요. 지금 평균이 25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0.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y가 이온 음료 한 병의 용량이 248.5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51.5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이때 우리가 합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합격품이야 이렇게.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P라고 하는 I는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위에 Y, 확률변수 Y에 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Y로 정규화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P 248.5 빼기 250, 그 다음에 0.5로 나눠주시고 G 251.5 빼기 250, 그 다음에 0.5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P 마이너스 3에서 G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인데 결국은 이 아이는 두 개의 0에서부터 이 3까지에 해당하는 그 확률의 2배인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찾아보면 이 P 0에서부터 이 3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 0.4987이에요. 0.4987. 그래서 2 곱하기 0.4987이 되고요. 얘를 계산을 하면 0.9974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합격품일 확률은 0.9974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계산은 NP니까 요거까지 요걸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 뭐가 되냐면 9974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11번 문제. 어느 자격증 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입니다. 10,000명이 응시한 이 자격증 시험 점수가 지금 확률 변수 X예요. 시험 점수가 이제 평균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평균이 55점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점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합격자 수가 668명이었다. 그럼 현재 지금 이제 X는 시험 점수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 점수가 70점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합격할 확률이죠. 합격할 확률이니까 내가 합격한 확률을 알고 있을 때 지금 현재 뭐예요? 1000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 30%였어. 그런데 그게 만약에 100명이었다. 그럼 100 곱하기 0.3에서 30명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합격할 확률을 알고 있을 때 여기다가 지원자, 시험에 응시한 사람 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서 668명이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식을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은 P, X가 70 이상일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이거 나눠주면 0.0668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표준화를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지금 현재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X가 평균이 55점이고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걸 이제 표준화하게 되면 70 빼기 55 시그마 그럼 얘가 이제 0.0668인데 얘가 현재 어떤 특정 숫자보다 클 확률이 0.5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의미하는 바는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평균이 0인데 어디 있겠죠 여기가 시그마 70 빼기 55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이 부분이 0.0668인데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찾아보시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해당하는 아이가 0.433인데 이 0.4332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찾아보면 얘가 0에서부터 1.5까지의 값이에요. 그럼 결국 얘가 뭐란 얘기냐면 이 값이 1.5란 얘기죠. 그래서 얘를 2분의 3으로 두고 계산을 하시면 결국 시그마가 뭐가라는 거? 시그마가 10입니다 라는 아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A 타이어의 수명. 타이어의 수명이 확률 변수인 거죠. A 타이어의 수명은 평균이 4만 킬로미터이고 표준 편차가 2,000킬로미터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갑자기 또 다른 아이가 등장하는데 B 타이어의 수명이 평균이 45,000킬로미터이고 표준 편차가 4,000킬로미터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A 타이어와 B 타이어 중에서 임의로 제품을 각각 하나씩 선택했을 때 택한 A 타이어의 수명이 A에 대한 정보네요. A 타이어의 수명이 43,000km 이상일 확률과 그 다음에 B 타이어의 수명이 A km 이하일 확률이 같대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지금 확률 변수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A 타이어의 수명을 X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B 타이어의 수명을 이제 Y라 두고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A에 관한 정보. P, X가 43,000일 이상일 확률과 P, Y였죠? Y가 A 킬로미터 이하일 확률이 같다. 근데 지금 정규 분포에 관한 정보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규 표준화를 하시면 되겠죠? PG 43,000 빼기 4만. 그 다음에 4만인데 4천 썼죠? 그 다음에 지금 표준 편차가 2,000이었고 이 아이와 P, G, A 빼기 지금 평균이 45,000 그 다음에 4,0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이 지금 같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먼저 좀 계산을 해보면 얘가 얼마예요? 예. 얘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2분의 3되네. 그죠? 2분의 3이니까 여기 1.5가 되거든요. 얘는 모르겠고. 그러면 어쨌든 얘가 지금 표준 정규화돼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제 여기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누가? 색깔을 갑자기 바꿔서 헷갈리시겠다. 여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볼 건데 지금 얘도 평균이 0인 상황인데 얘는 요 숫자보다 작은 쪽에서 이만큼의 면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4,000분의 A 빼기 45,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요 이렇게 면적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런 문제를 좀 풀어봤죠. 결국 이 아이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음수 쪽이니까 이 아이가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두고 계산을 하시면 A가 39,000이라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옆에 있는 이제 11번 문제랑 굉장히 좀 유사하면서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뭐가 다른지 보시면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의 청소년 음악 콩쿠르 지원자 1,000명의 평가 점수가 이게 점수네. 평가 점수가 평균이 63이고 표준 편차가 2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콩쿠르 예선을 통과한 인원이 결국은 지금 보면 1,000명 중에 242명이란 얘기네요. 예선을 통과할 수 있는 최저 점수를 구하세요. 중단원에서 그 달리기 점수? 그 문제, 달리기 기록이랑 비슷한 문제인 거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합격을 했어요. 내가 합격을 했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 요 1,000명 중에서 242명 안에 들었죠. 이게 합격할 확률인 거죠. 여기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거죠. 얘가 이제 0.24인데 지금 이 평가 점수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 x가 평균 63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균이 지금 여기 63이 이렇게 있고요. 정규 분포니까 이렇게 종 모양의 그림이 그려질 건데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 평균보다 점수가 위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어디쯤에 합격한 아이의 이제 꼴찌 점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면적 있죠? 요 면적이 0.242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P, 점수가 K 이상일 확률이 0.242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표준화를 할 수 있으니까, 표준화를 하면, K-63에 20. 이걸 계산한 게 0.24인 거죠. 이걸 다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치면 이번엔 표준화했기 때문에 평균이 0이고요. 여전히 여기 20분의 K만의 6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여기가 0.242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 그러면 0.258이죠. 근데 0.258을 표준 정규 분포표에 찾아보면 P 0에서 G 해가지고 0.7까지가 이게 0.258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 요 아이가 누구란 얘기예요? 0.7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K가 77점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점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어느 고속도로에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의 80%가 승용차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하이패스를 지나갈 승용차 1 확률이 80%인 거죠. 예, 승용차 1 확률이 80%고 이 고속도로에 하이패스를 이용한 차량 400대. 400대가 막 지나가요. 승용차일까 아닐까? 승용차일까 아닐까? 지금 이걸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승용차가 336대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X가 이제 하이패스 이용하는 승용차의 개수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이 X는 지금 몇 대를 대상으로? 400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예, 한 번의 시행에 있어서 승용차냐 승용차가 아니냐 이제 그걸 하는데 얘가 0.8이고요. 이거 잘못 썼잖아 기호를. 그죠? B인데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평균이 4, MP니까 0.8 하면은 320이고요. 그 다음에 VX 분산은 400, 0.8, 그 다음에 0.2가 되니까 64가 되고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가 이제 8이 되는 그런 아이를 따르인데 이게 지금 뭐예요? 시행한 횟수가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제 정규 분포를 근사시켜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는 PX가 336인 건데 요 X가 결국은 얘 평균이 320이고 표준 편차가 8의 제곱을 따르니까 이걸 이용해서 정규하죠. G 336 빼기 320 6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P G 이거 되면 10 뭐가 돼요? 이거 6이 아니죠? 8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16을 8로 나누는 거니까 2가 되고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숫자다. 그죠? 2가 여기 있겠죠? 평균 0이니까 여길 얘기하는 건데 네, 0에서부터 2까지 표준 정규 분포표 보시면 얘가 0.4772라는 값이니까 여기 우리가 해당하는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0.022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5번 보겠습니다. 어느 세차장에서 자동차 한 대를 세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8분이고 표준 편차가 2분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얘는 이제 모집단에 대한 정보예요. 이 세차장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할 거냐면 16대를 추출을 할 거고요. 이 16대의 총 세차 시간의 합이 2시간 이하일 확률. 이제 보겠습니다.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네, 평균이 8이고요.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표본의 크기가 16대. 16대를 추출하는 거니까 표본의 크기가 16이 되고요. 그랬을 때
X반은 누굴 따르게 되냐면, 모평균이랑 같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분사는 이게 16분의 4가 될 테니, 우리가 분사는 지금 4인 거니까요. 얘 4분의 1인데, 이걸 좀 이렇게 쓸게요. 4분의 1인데, 2분의 1의 제곱으로 쓰겠습니다. 얘 분산이니까. 얘가 지금 뭘 구한 거냐면 제가 얘를 구한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16대 총 세차 시간의 합이니까 이 X바라고 하는 건요. 16개의 평균이에요. 그런데 다시 16대 세차 시간의 합이라고 했으니 X바가 16개가 있고 2시간 이하인데 지금 현재 단위가 이게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20이라고 하셔야겠죠. 단위를 맞춰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이걸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먼저 16으로 나누면 얘가 7.5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하면 되겠죠? 7.5 빼기 8, 2분의 1. 그럼 P, G,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0에서부터 요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 0에서 1까지 이제 이 부분의 넓이가 0.3413이에요. 3413이니까 여기도 0.3413일 거고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0.5에서 0.3413을 뺀 부분이니까 0.1587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문제 16번이 돼 있는데 16번과 15번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15번은 16대의 총 세차 시간이었던 건데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A 제품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B 제품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A 제품과 B 제품 중에서 임의로 4개씩 택할 때, 그러니까 지금 표본의 크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4개죠. 택한 A 제품 4개의 평균이니까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4개의 평균 무게라고 했을까? 얘가 그냥 X바예요. 얘를 X라 쓸게요. A를 X라 쓰고요. B를 Y라 쓸게요. 이제 얘는 X바고요. 그 다음에 B 제품 4개의 평균 무게니까 이것도 Y바예요. Y바. 아, 잠깐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대문자로 써야죠. 얘가 X바, 얘가 Y바. 이하일 확률을 같대요. 그때 이제 K분의 M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정보를 조금 정리를 좀 이제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X에 관한 걸 먼저 정리해볼까요? X바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하면 얘는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을 테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에 지금 모분산이 4니까 근데 얘가 지금 표본의 크기가 4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의 제곱이고 그 다음 Y바는 어떻게 될까 하고 보면 얘가 지금 3M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표본 크기가 4인데 얘가 16이잖아요. 16을 표본 크기로 나누면 4인데 그러니까 얘는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표준화를 해야겠죠. 4개의 평균 무게가 K 이상일 확률과 그 다음에 4개의 평균 무게가 K 이하일 확률이 같대요. 그러면 얘를 표준화하면 G, K-M1, P, G, K-3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똑같이 얘가 현재 G로 표준화된 상태면 얘가 지금 현재 평균이 0인 상황이고 얘를 만약에 그냥 양수라 두면 이쯤에 있겠죠? 양수라 생각하면 그럼 얘는 여기를 의미하는 건데 얘는 특정한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인데 이 면적이랑 같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 근데 이런 문제 우리가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죠?
얘네 둘은 절대값은 크기가 같을 건데 부호가 반대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2분의 k-3m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k-m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5m은 3k 이렇게 나오는데 질문이 이제 k분의 m이니까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k분의 m을 얘기하는 거고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고요. 그 표본을 x파라고 하자. 하나의 이제 표본 평균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평균 m의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이거이다. 그때 이제 요거를 이제 하란 얘기네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을 할 터인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얘는 현재 지금 x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x바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x바는 얘를 따르겠죠? 얘를 따를 건데 얘를 따를 거고 그러면 이걸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pg m 더하기 5.88에서 m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pg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분의 5.88 루트 n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결을 해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죠. 어디를 해결해야 되냐면 여기. 얘를 해결해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가 지금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표본 평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로 신뢰 구간에 대한 정보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95%는 11.76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를 정리를 하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약분을 좀 해볼까요? 먼저 어디를 건드리는 게 좋냐? 여기를 먼저 건드릴까요? 이렇게? 그러면 25, 25, 12, 8에 16, 28에 16 이렇게 되는데 또 여기서 얘랑 이렇게 약분하면 1, 3, 3. 3으로 약분되는 것 같아. 그러면 3이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그마 분의 루트 n이 필요하니까 뒤집으면 3분의 1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3으로 나누면 3, 1은 3, 그 다음에 3, 9, 27 그러면 1.96이죠. 3, 6, 18이니까 1.96이죠. 뭐하냐 1.96이죠. 그런데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시면요. 0에서부터 1.96이 여기가 뭐 얼마예요? 0.475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은 1.96을 넘어선 부분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0.5에서 0.475를 빼면 뭐가 돼요? 0.025. 그래서 우리의 답은 0.025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8번 문제.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1년 독서량의 표준 편차가 5건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하여 1년 독서량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N명을 추출했고 평균이 10건이다. 여러분 얘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 표본 평균?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1년 독서량의 평균은 평균 M의 신뢰도 99%네요. 2.58 이거일 때 이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은 많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신뢰 구간의 길이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건 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거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 11.29에서 8.72를 빼면 얘가 2.58인데 재밌게도 99%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곱하기 2.58 곱하기
지금 몇 명이었어요? 요가 지금 모 표준 편차가 등장했네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시그마가 현재 지금 5인 거죠. 그럼 여기를 5를 채우고. 약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띡, 띡. 그게 뭐야? 문제 쉽네. 1은 10 루트 n분의 1. 그럼 이게 뭐예요? 루트 n분, 헛소리 하지 말고, 예. 네, 루트 n은 10, n은 100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1부터 12까지인데요. 여러분 이게 프린트가 틀렸어요. 여기가 1부터 12까지 한 문제가 절대 안 풀립니다. 1부터 8인데 잘못 나갔어요. 1부터 8 여기도 2개 고쳐야겠죠.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반복합니다. 꺼낸 공에 적힌 수를 모두 더하여 꺼낸 공이 적힌 수를 모두 더하여 그 합이 4의 배수가 되면 이 시행을 멈출 거예요. 이 시행을 멈출 때까지 꺼낸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겠습니다. 이때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다, 확률 변수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에서도 4의 배수가 안 나왔고 두 번에서도 4의 배수가 안 나왔는데 합쳤을 때 세 번째 숫자까지 합치면 드디어 4의 배수가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숫자까지 합쳤을 때 4의 배수가 됐고 다섯 번째 숫자까지 더했을 때 4의 배수가 되는 그런 애들을 지금 다 구해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기엔 너무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까요? 1에서 전체 확률 1에서 처음부터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빼는 거죠. 그럼 x가 뭐인 경우를 빼자는 거예요? x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또 뺄 거예요. x가 2인 경우. 얘는 두 번째 숫자까지 합쳤을 때 4의 배수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x가 1이다. 그럼 얘는 처음부터 4의 배수인데 1부터 8까지의 숫자는 재밌는 게 뭐냐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네가 총 4부류예요. 4부류. 어떤 부류냐면 얘는 4로 나눴을 나머지가 없죠. 얘는 4로 나눴을 나머지가 3이고요. 얘는 4로 나눴을 나머지가 2고요. 얘는 4로 나눴을 나머지가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꺼내자마자 뭐 합칠 것도 없이 그냥 4의 배수면 끝나는 거잖아요. x가 1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 8개 숫자 중에 누가 있냐면 2개가 있어요. 4의 배수는 2개라서. 그래서 이것의 확률은 8분의 2가 되니까 4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x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얘는 이제 뭐냐면 첫 번째에서는 절대 4의 배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애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시도에서 나올 수 있는 애들. 4로 나눠서 나머지 1인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애들이 있겠고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애들이 나왔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 그런데 이제 2차 시도를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공의 숫자와 뒤에 있는 공의 숫자를 합치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4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되냐면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좀 감안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공이 4로 그러니까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공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공까지 합쳤을 때 4의 배수가 되려면 얘는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인 애가 튀어나와야지 합치면 4의 배수가 되겠죠. 그렇죠? 1하고 3 더해서. 그럼 얘는요? 얘는 두 번째 어떤 애가 나와야 돼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누구인? 2인 애가 나와줘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처음에는 나머지가 3인공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는 나머지가 1인공이 나와야 드디어 두 번째에서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확률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얘가 다시 안 넣거든요? 이제 보겠습니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공이 지금 2개가 있어요.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얘는 확률이 8분의 2. 그쵸? 그 다음에 공이 하나 줄어요. 얘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7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8분의 2인데 지금 이런 공이 지금 똑같은 부류에서 얘를 여기서 뽑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가 빠졌으면 하나만 남는 거죠. 얘는 8이 아니라 공이 하나 빠진 상태에서 공도 하나 남았으니까 7분의 1 얘는 8분의 2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요? 7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 경우를 다 이제 계산을 해야지 이제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보면 8분의 2 곱하기 7분의 2니까 56분의 4 얘는 8분의 2 곱하기 7분의 1이니까 56분의 2 얘는 8분의 2 곱하기 7분의 2니까 56분의 4 그러면 56분의 뭐가 돼요? 10이죠. 약분을 해보면 50 28 이렇게 되나요? 28분의 5 그 다음에 4분의 1을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7, 28분의 12가 되죠. 그래서 1에 대한 거랑 2에 대한 걸 합치면 28분의 얘가 4분의 1 더하기 28분의 5니까 28분의 12가 되고요. 4, 7, 4, 3이 7분의 3인데 우리가 전체에서 해당하지 않는 걸 구해서 빼기로 했으니까요. 1 빼기 이 부분 7분의 3이에요. 정답이 7분의 4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더 3, 4, 5, 6 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네, x가 1일 때와 x가 2일 때로 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분포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x가 그 일어나는 횟수잖아요. x가 일어나는 횟수인데 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구해보면 되겠죠? 요거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요거부터. 왜 이래? 예. 하겠습니다. 몇 번 했어요? 10번. 10번 중에 3번이 일어났어. P가. 나머지는 Q겠죠. 5분의 4. 10번 중에 4번이 일어났어. P가. Q는 6번이겠죠. 근데 10C3이라고 하는 숫자와 10C4라고 하는 숫자를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계산해 보겠습니다. 3, 2, 1, 10, 9, 8 P 3개, Q 7개 5분의 4 4, 3, 2, 1 10, 9, 8, 7 P 4개, Q 6개 날리고 여기는 P가 4개 아니지 P가 4개니까 3개를 날리고 여기 하나가 살죠. 여긴 6개니까 약분하면서 여기 하나가 남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요. Q 5분의 7P 이렇게 돼요. 그쵸? 근데 이 Q라고 하는 게 사실은 누구예요? 1 빼기 P잖아요. 그래서 1 빼기 P 5분의 7P 글씨 왜 이래? 네, 5분의 7P. 그래서 넘어가면 1은 요거 이항에서 넘어가면 P 더하기 5분의 7P니까 5분의 12P가 되고요. P가 결국 누가 되냐면 12분의 5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채워지는 거고 채워지는 거네요. 12분의 5. 그럼 여기서 expectation x라고 하는 아이는 P랑 그 다음에 n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12분의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약분을 하면 뭐가 됩니까? 2, 6, 5, 25 그래서 expectation x가 6분의 25인데 여기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거네요. 이거 그래서 계산하시면 2x를 물어보는 건데 6 곱하기 6분의 25니까 이 문제의 답은 2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이제 이거는 뭐 생각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이게 m이고 이렇게 대칭인 종 모양이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 특정한 값에 대한 확률이 아니라 범위에 대한 확률을 이제 물어보는데, 구간이 길이가 만약 같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뺀 길이가 예를 들어서 구간의 길이가 2다라고 하면, 비교를 좀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요만큼이 2고 요만큼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2다라고 한다면요. 여기랑 면적을 한번 보실래요? 이 정규분포 그래프는 이 평균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구간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평균을 왼쪽과 오른쪽에서 최대한 대칭으로 품고 있을 때가 가장 확률이 커요. 비교해 보시면. 네, 이 지금 숫자로 띵 하고 나오지 않아서인데 생각을 좀 극단적으로 해보시면 여기서 반쪽이 요만큼의 양이랑 요만큼의 양이 지금 현재 같다고 하면 여기랑 여기를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구간에 대한 확률이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요것과 요것의 무엇이 중간에 있는 값이 평균과 일치할 때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2분의 2a 더하기 3 더하기 2a 빼기 5를 했을 때 이게 7이 나올 때가 가장 큰 거죠. 그럼 4a 빼기 2는 2, 7에 14니까 4a는 16이 되고, 그래서 a가 이 문제에서는 4가 될 때가 가장 큰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의 버스 정류장의 사이의 거리는 표준 편차 80m인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모평균 신뢰도 95%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가, 좀 해석을 또 해야겠네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가 39.2m 이하가 되기 위한 표본 크기의 최소값. 일단 좀 문제를 좀 서술을 해봐야겠죠. 먼저 얘가 뭐 신뢰도 구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 1.96의 루트 n분의, 지금 표준 편차 80이죠? 모 표준 편차가. 뭐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상황인데,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가, 그럼 식을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 요거를 다 빼면은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80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이것의 차이가 39.2m 이하? 그러면 지금 이게 사실 차이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차이가 1.96 루트 n분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보통 차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으로 쓰니까. 그러면 요 값이 뭐이길 바라는 거냐면 1.96 루트 n 이게 차이인데 이것의 값이 39.2를 넘어서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분을 해봐야겠다. 이게 지금 2배를 하면 얘가 될 건데 지금 소점이 차이가 나니까 20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 또 약분하면 4네요. 그러면 4 루트 n 이렇게 되니까 n이 뭐야? 헛소리 하고 있어. 16n. 결국 최소값은 16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의 노력이 예쁘게 꽃피는 순간 여러분의 얼굴에도 역시 웃음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